백혈병아내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혈병아내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종입니다. 오늘 백혈병아내 TV에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저희 백혈병 한의학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는 주황색 알약.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는 질문을 좀 중심으로 하고 그 질문에 대해 안기종 대표님은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충실하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실한 표현을 했는데 환자와 보호자의 쉬운 눈높이에 맞춰서 해달라는. 눈높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 잘하시잖아요. 환자 눈높이. 네. 그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어떤 병인가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 염색체는 아시잖아요.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필라델피아 염색체, 네.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때문에 생기는 이제 백혈병이고요. 네. 보통 초기, 중기, 말기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만성기, 가속기, 급속기라고 하고요. 만성기는 보통 치료 안 해도 5, 6년 정도는 이제 정상이 크게 없고, 그리고 정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가속기. 네. 그리고 급성 백혈병과 거의 유사한 급박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급속기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정도고, 예전에 저희 글리백 이제 사업 투쟁 이제 건강보험 적용 막 노력했던 그때가 2001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500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그 생존에 있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한 6,000명 정도. 네.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망하지 생존에 않은. 계시니까 그렇죠. 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진단은 하고 계속 생존 길게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치료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지금까지 잘하셨거든요. 쉽게. 또 2001년도에 글리백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되는데, 나오기 이전에는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독성에 강한 네. 이제 이런 항암제를 사용했고 치료 성적이 아주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골수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재발도 많이 해서 치료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오히려 급성 백혈병보다 치료성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심했는데 2001년도에 글리백이 출시되고 난 뒤에 이게 글리백이 표적 항암제예요. 항암제. 세계 최초 표적 항암제. 네, 그러니까 그 암세포만 공격하고 정상세포는 공격 안 하니까 치료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통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06년도부터 이제 그 글리백 외에 또 다른 이제 2세대 보통 이제 항암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프라셀, 타시그나, 수펙트. 최근에는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가장 큰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T315I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는 경우는 내성이 발생하면 치료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식을 해도 치료 성적이 안 좋았는데 그 아이클루시그라고 하는 또 이 그 T315I 내성을 잡는 또 신약이 또 시판되어 가지고 지금 치료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1세대 글리백, 표적 항암제 글리백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신약은 나오고 있다. 예. 마지막에 T315I라는 돌연변이까지 잡을 수 있는 이 약제가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게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글리백 이후로 아이클루시그까지 나온 이 보험이 되는 약이거든요. 이거 덕분에 현재 5년 생존율이 90%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백혈병 환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앞으로에 나올 약제도 뭐 보험이 다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신약이 하나 또 임상시험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이제 치료에서 이제 관리로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거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에게 너무 좀 희망적인 소식이고, 이게 진단과 동시에 우리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그냥 조금은 과하게 쉽게 표현을 하면 고혈압, 당뇨처럼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뭐 생사에 크게 당장 지장이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희망이 조금은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닌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네.
보통 이제 만성백혈병은 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봤거든요. 왜냐하면 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은 환자는 약 복용을 중단하는 이제 이런 네.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이미 임상 시험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의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글리백이나 스프라이슬이나 타시그란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는 네. 상황을 지속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현재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백혈병이 어쩌면 이제 관리형 질환이었다가 어찌 보면 암 중에서 유일하게 네. 이제 약으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네네네. 약으로 먹는 완치, 약으로. 그렇죠. 네.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질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표적 항암제를 드시면서 그 과정에 치료 성적이 좋을 때는 지금 그 중단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안 대표님도 그 그렇죠. 저 와이프가 보호자이신데 네. 저 와이프가 약간 드라마틱한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우리 단체가 만들어질 때 글리백을 예. 이제 복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가속기였습니다. 이렇게 만성기, 가속기, 급속기 쪽에 중간에 있는 가속기였고, 글리백 먹고 3개월 만에 혈액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갔고요. 10개월 만에 염색체 검사했을 때도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골수이식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네. 근데 조혈모세포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는데,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는데 한 4년 반 만에 약간 암세포가 이제 좀 더 이제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0.1을 보통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은 유전자 검사에서 0.1이라는 수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0.1까지는 안 됐지만 0.1을 좀 이렇게 두세 번 올라가서 교수님께서 약을 한번 다시 먹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글리백을 다시 먹게 된 거죠. 그래서 4년 반 정도를 먹였는데 치료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좋으니까 다시 글리백을 중단해보자라고 해서 중단한 지 현재 5년쯤 되고 있습니다. 중단하는 것도 5년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좀 희망적일 것 그렇죠. 같아서. 그 사실은 저희 개인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저는 굉장히 치료 환경이 좋아지고 치료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환자들이 좀 이게 약을 잘 안 먹고 오히려 그게 더 문제죠. 그래서 충분히 이 자기 수명만큼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너무 이제 이게 치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게을러지고 또 함부로 이렇게. 네, 그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굉장히 충격도 받고 힘들어했으나 또 이 치료 과정이, 관리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백혈병인데, 그래도 표적 항암제를 먹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관리는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은 그 있어서. 만성소백혈병도 백혈병이거든요. 이게 백혈병이 질투를 얼마나 잘한다고. 자기 무시하는 순간 그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게 예, 백혈병이라서 저는 이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하고 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나도 한번 약을 끊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백혈병이어서 놀래고 그나마 만성고수성 백혈병이어서 약만 잘 먹으면 되네 그랬다가 내가 이 항암제를 평생 먹어야 되나 이러한 또 슬픔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잘 관리가 되고 잘 치료가 되면 또 표적 항암제도 끊을 수 있는 지금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게 만성고수성 백혈병의 치료 현황인 거죠. 예. 그러면 뭐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환경 기대도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조금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병원은 꾸준히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혈액 수치는. 그렇죠.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혈액 검사를 하면, 혈액 검사 중에 아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도 하지만 한 100만 배 정도의 정폭을 시켜서 아주 정밀하게 암세포를 확인해요. 그 정밀하게 사실은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는 급성 고수성 백혈병으로 2004년에 이식을 하고 지금 2020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정기 검진을 통한 혈액 검사는 하는데, 제가 혈액 종양내과에 가서 백혈병에 관련해서 외래를 다니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만성고수성 백혈병은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약을 끊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평생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처장님께서 강조했던 게 만성호수백병은 평생 관리해야 될 관리형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뭐 사실 이제 이 만성호수백혈병의 그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지독하다고 해야 되나? 질투가 많다. 질투가 많다. 예. 조금 그래서 본인을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막 드러나는 거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백혈병이 전체적으로 좀 질투가 많다고는 하긴 합니다. 네. 네. 최종적으로 한마디만 더 쉽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 만성고수성 백혈병은 정복된다. 만성고수성 백혈병 진단받으면 고민하지 말고 제 백혈병 환우에 전화해서 상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일정 다 제쳐두고라도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한 2시간 네.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 네, 본인이 직접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성호수 백혈병 진단받고 만약에 좀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돼서 뭐 사망하는 일 절대 그 대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약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네. 많은 백혈병 환자들한테 이 치료 환경에 대한 모독이네요. 그렇죠. 네. 예. 한국백혈병 환우회가 저희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이 글리백 출시로 인하여 저희가 탄생한 환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에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오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자세하게 조금 치료 방법에 궁금한 거 쏙쏙 정말 잘 알려드릴 거니까 이후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환우회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혈병 환우회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